자, 목이 아프다. 김건희에 관련한 최종 무혐의를 이원석이 못 던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노컷뉴스에서 분석을 해놓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는데요. 수심이 개최까지는 보통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마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 개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심위를 굳이 기다리지 않고 이원석 총장 임기 안에 이번 주까지거든요.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게 진짜 이원석 진짜 쪽팔리는 줄 알아. 마지막 퇴임 선물로 네가 김건희 불기소 해주고 갔잖아 라고 하는 마지막 꼬리표까지 얘한테 달아갖고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원석이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최재형 목사까지 하고 가세요. 나는 그 전에 퇴임할게. 그래서 다른 거야 지금. 그래서 나는 그만두고 간다니까 하는데 총장이 싫다는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밑에 놈들이 아니에요 총장님이 하신 거예요 하고 지금 이걸 끝내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수심위를 존중한다고 이원석이 얘기했잖아요. 해놓고 보니까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최재형 목사까지 하고 최재형 목사는 내가 퇴임한 다음에 수심위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이원석이 고전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검찰총장은 결재를 안 해도 밑에 애들이 중앙지검장 정도 되면 결정 없이 이거 사실 이원석 총장님이 허가하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무혐의를 때려서 누가 최종 결정권자예요. 우리 이원식 전 총장님이 하고 가셨죠. 요렇게 되는 거지. 왜 새로 오게 되는 건희 오빠한테는 만일 이 둘레를 뒤집어 씌우면 더 모양새가 나쁘거든. 근데 지금 그렇게 됐어. 새로 오는 지금 심우정이 지금 해야 돼요. 심우정이 결국 불기소 처분 꽝꽝꽝을 심우정이 해야 돼. 이원석은 고전에 도망. 진짜 안 쪽팔립니까? 그 전에 뭐 법과 원칙 얘기하고 민주당 욕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자기 임기 내 할 거라고 뻥뻥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이원석 아니었어요? 쪽팔리는 줄을 아세요. 그래서 지금 수심이 나가기 전에 최재형 목사님이 자꾸 1년 번호 대조 좀 해봅시다. 자꾸 그거 한번 하자는데 왜 그거를 안 해줘요? 지금 그 보관하고 계신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계속 검찰은 이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수심위 안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아마 요청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마도 처분 과정까지 검찰이 비공개로 처리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겠죠. 송작가 TV 본 거예요. 이거 공매 처리, 공개적으로 공매를 하면 분명히 돈 싸들고 와서 낙찰 받아갈 것 같으니까, 임의적으로 검찰이 지네가 비공개라고 이걸 공매 처분해갖고 300만 원을 그냥 입금시키는 걸로 퉁쳐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거는 뭐 보면 기사들 다른 거 봐도 김건희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못 하는데 최재형 목사는 또 처벌하겠다는 거야. 그게 더 웃긴 거야. 이 제정신인가 내가 진짜? 뇌물을 줬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관한 지금 뭐 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말하자면 그게 진짜냐 아니냐 이 논증은 끝났어. 이게 선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증은 앞에 있는 수심에서 끝난 거고 지금 열리는 수심위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 공무 집행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이렇게 4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최재형을 구속시켜야 말아야 되느냐는 수심이라 이게 성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진짜 최재형 목사님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나를 구속을 시켜라. 나를 잡아가면 나를 잡아서 청탁금지법으로 나를 잡아 넣어라. 그러면 자동으로 백은 뇌물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는 몰라도 윤석열은 처벌 받아야 된다. 윤석열은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콜. 김건희만 살리면 되니까. 진짜. 뭐래는 검찰이 있어서 땡큐 콜 이런 거예요.
왜? 어차피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성렬은 못 건드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건의만 빠질 수 있다고 치면 퇴임의 성렬이야. 뭐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네, 처벌해 드릴게요. 그렇게 소원이시라는데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진짜 처분이가 그래서 그런지 이 해체가 진짜 답이다 진짜 해체가 진짜 답이다. 추석 때 지나가지고 뇌물 사건은 선물 사건으로 끝났고 그거는 공매에서 국고로 들어간다는데 국고로 들어가면 건의가 또 빼쓰잖아요. 그거를 공매를 해갖고 처분을 했고 그게 단순한 선물이라 그러면 선물을 준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 돈이? 그치. 왜 내가 아니 받은 놈이 처벌받아야지 무슨 그러니까 도라이 같은 뇌물도 무슨 소리야, 아니라며 이게. 받지도 않았다며 에? 근데 국가기록물도 아니라며 그러면 선물 준 사람한테 그냥 그 물건채로 주면 깔끔한 거야. 그걸 싫다는데 왜 굳이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걸로 돈으로 바꿔갖고 공매를 하며 공매를 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국가에 귀속되지도 않은데 왜 국고에 귀속을 시키냐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그 최재형 목사한테 다시 주든가. 최재형 목사를 주든 아니면 그 카드값을 냈던 이명수 이명수 기자를 기자를 주든 아니면 당근에 올렸던 유경욱을 주든 원래 실소유주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 돈은. 그걸 왜 국가가 갖고 가. 그냥 꿀꺽하고 끝이라는 거잖아 결국. 땅에 떨어진 돈이 있었어. 땅에 떨어진 돈이 있었는데 나는 문화나를 준 돈이다. 나는 그 돈을 안 받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한테 주는 게 맞지. 야, 그러면 서로가 이 물건을 안 받겠다고 하니 이건 나라가 갖고 갈게. 이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 왜 검찰이에요 지금? 지금 검찰이고 이직이고 이 정부. 중요한 건 법이 아니라 법이 없어도 얘들은 우리가 곧 법이야. 그거 좀 아니 이거 다 징계해야 법의 돼.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심 인간들도 다 같이 징계해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금강불교에서 이제 금강성계 됐지 않습니까? 무협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그 기술을 하나 얻을 때마다 이름이 길어지거든. 김광성계, 김디올 앞에 만법불침이 이제 또 하나 붙게 되는 거지. 만독불침이 아니라 만법불침. 어떠한 법도 얘한테 피해를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종류의 법에서 모든 위법을 저질러 갖고 그 스스로를 성스럽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법불침에 금강불계의 김디올 우리 거사께서 결국은 이 사파무림에 금강성계라며. 그러니까 금강성계의 우리 김디올 여사께서 만법불침의 경지에 오르셔서 이제 사파의 거두가 되신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재형 목사님은 앞으로 2달 안에 처벌을 받게 되십니다. 왜냐면, 처벌 부분을 합의하기 위해서 수심위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신다면 처벌해 드리죠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수심이는 한 2주 정도 뒤에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제 결국 최재형 목사님이, 구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걱정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 상황에서 최재형 목사가 정말 또 특별한 제보 하나를 더 해주셨어요. 윤석열이가 일본 총리 전 총리죠. 하토야마 유키오라는 인물을 만나갖고 저의 스승이 돼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날 일본 전직 총리에게 정확한 워딩은 저의 정치 이력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한일 관계를 좀 돈독히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센세. 근데 이게 진짜 멍청한 얘기인 게, 이게 진짜 멍청한 얘기인 이유를 해줄게. 하토야마 유키오는 그래도 일본 민주당 출신의 총리예요. 한 1년 정도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자민당이 수십 년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잠깐 잡았다가
뭐 이런저런 문제들, 뭐 자민당이 수십 년간 적폐해온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은 또 자민당한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정권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아니, 이분이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자민당 쪽보다는 훨씬 얘기가 통하는 분위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저기, 너의 번지수가 이쪽이 아닌데, 아니, 한국 대통령이 왜 왜 일본 일본- 총리를 스승으로 모시려 그러냐고. 한국 내 스승한테 일단 좀 먼저 배우렴. 제발 얘기 좀 들어 쳐먹어. 귀를 열어라. 귓구멍을 열어! 왜 한국 있잖아, 천공 스승. 한국의 정치는 다 배워서 천공 스승한테서 뗐으니까 이제 일본에 1년짜리 총리를 했던 이 사람 93대 총리인데 9월 달에 취임했다가 6월 달에 그만뒀기 때문에 1년도 못하고 그만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을 스승으로 모신다고 했을까? 나 1년도 채 안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는 일하기 싫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그만두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 알아봤을까? 이 아버지 친구가 아니겠느냐. 아니, 친구보다 훨씬 어리겠군요. 아버지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외가 쪽하고 아마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됐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그 현역이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그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대통령 당선자를 취임 전날, 그 바쁜 취임 전날 만나가지고 환담을 할 정도 되면 이 만남을 주선한 사람은 상당한 어떤 양국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를 마련했을 거고 뭐 어떤 사람이 소개를 시켜서 묶어줬는지 모르지만 한물간 일본 전직 총리한테 스승이 되십시오 센세이 하면서 나중에 엘리베이터까지 찾아와 저기 배웅을 하면서 90도로 허리를 꺾어서 절을 했다라고 하는 정도 되면 지금 윤석열의 일본 관련한 멘토는 윤석열을 상당히 그 일본에 대해서 그 친화적으로 그냥 일본을 존경하고 일본이 너무 깨끗하고 뭐 좋은 나라라고 했잖아요. 자기 어린 시절부터 그런 기억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류의 사상들을 오랫동안 심어왔던 외갓집이나 아니면 아버지 관련한 어떤 다른 인물이 중간에 껴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접견 당시에 박진 외교부 장관, 배현진 당선자 대변인, 그리고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도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배석한 분 중에 하토야마 총리의 수행 특보가 한국인인데 당시에 그 최재형 목사한테 요거를 얘기를 해준 거고 요거를 일주일 전에 다시 만나서 그분하고 최재형 목사가 만나서 그거를 다시 확인을 했다고. 그래서 저기 기시다 총리하고의 관계에서도 이 하토야마 유키오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토야마 유키오는 이제 일본 의원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성골이거든요. 정치인 집안이기도 하면서 재벌 집안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외가 쪽이 브리지스톤 타이어 회사 그쪽 그 가문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일본에서도 일단 이 쩐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영향력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일본 안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하고 밀접한 연관이 돼 있었고 또 그 세력들의 어떤 그 경제적 지원 내지는 정치적 지원들이 윤석열 당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취임식 전에 와서 이와 같은 이 충성 관계를 확인하고 간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하토야마 유키오의 일본 내 조직들이 어떻게든 새로운 일본의 새로운 총리 콩쿨색자가 지금 제일 유력하다고 얘기가 고이즈미. 진짜로 나오고 있거든요. 고이즈미 쪽 사람하고 연결고리를 아마 또 연결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은
일본의 타이어 재벌가 가문의 어떤 재력을 뒤에 연결해 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일본계 인맥들을 역추적해 볼 수 있는 좋은 제보가 하나 더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